선덕 하나 된 나라를 꿈꾼 여왕. 신라 진평왕에게는 덕만이라는 총명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보내왔습니다. 덕만 공주는 그림을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비록 이 꽃이 곱기는 하지만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어찌 아느냐?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와 벌이 따르는 법인데 이 그림에는 없사옵니다. 오, 내 말에 일리가 있구나. 이 꽃씨를 심어 꽃향기를 맡아보자꾸나. 과연 이듬해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나 향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던 진평왕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덕만아, 내가 딸인 것이 유감이구나. 장차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꼬? 덕만 공주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신다면 백성들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살필 것입니다. 내 뜻이 참으로 크고 깊구나. 진평왕은 덕만 공주의 총명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만 공주는 진평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첫 여왕 선덕이 되었습니다. 선덕은 처지가 딱한 백성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부모와 자식, 지아비나 지어미를 잃은 백성들이 많으니 마땅히 그들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선덕의 어진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세금을 줄여 백성들의 살림이 펴지게 하라. 그 대신 선덕은 궁궐 살림을 검소하게 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선덕을 신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하지만 선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선덕은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분황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여인이 쓰는 물건인 실패와 바늘통, 가위를 넣었습니다. 선덕은 탑을 돌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신라의 어머니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그 무렵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백제의 의자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백제가 자주 국경을 침범하여 편할 날이 없소.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고구려로 가서 군사를 청해보겠습니다. 김춘추가 나섰습니다. 고맙소. 그대의 능력을 믿어보겠소. 선덕은 김춘추에게 외교를 맡겼습니다. 고구려에 간 김춘추는 지원을 약속받지 못했지만 뛰어난 지혜와 말솜씨로 고구려 왕과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백제의 침략이 계속되자 선덕은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김유신은 어릴 적부터 무예가 뛰어나고 총명해서 선덕이 눈여겨보아 온 터였습니다. 선덕은 김유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제가 물길을 막아 어려움이 많소. 그대에게 군사를 내어줄 것이니 잃어버린 한강 땅을 다시 찾아오시오. 신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김유신은 백제군을 무찌르고 성 7개를 빼앗아 신라의 물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선덕은 김춘추, 김유신과 함께 나랏일을 걱정했습니다. 세 나라가 이렇게 싸우니 백성들이 여간 고단하지 않소. 예, 세 나라가 합쳐 한 나라가 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김춘추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 소원이 바로 삼국을 통일하는 일이요. 우리 신라에는 용감한 화랑들이 있으니 반드시 삼국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김유신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려. 그대들이 있어 든든하오. 내 반드시 그 기틀을 세우겠소. 선덕은 하늘의 움직임을 살필 관측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잘 살피는 것은 백성들의 농사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석공들은 362개의 돌을 술병 모양으로 둥글게 쌓아 올렸습니다. 중간쯤에 창도 내었습니다. 첨성대가 완성되던 날 선덕은 아름답고 다부진 첨성대를 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맞닿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직위라는 사람이 선덕의 행차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천한 자가 여왕님을 사모하여 꼭 한번 뵙겠다고 절이 무례하게 굴고 있습니다. 선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한 자도 모두 내 백성인데 그 마음을 무시해서야 되겠느냐? 불공을 드리고 나서 만나주겠노라고 전하여라. 선덕이 불공을 마치고 나와 보니 직위가 절 마당 한쪽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덕은 팔찌를 끌러 직위의 가슴에 얹어주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선덕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를 치려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선덕은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백제의 침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왕이 여자이기 때문이다. 내 친척을 보내어 신라의 왕으로 삼겠다. 당나라 왕이 엉뚱한 소리를 하자 선덕은 비웃었습니다. 백제나 고구려가 우리 국경을 넘본 것은 줄곧 있어 왔던 일이지 여자가 왕이어서가 아니오. 당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라를 삼키려 하고 있소. 선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하루는 선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느 달 어느 날에 내가 죽을 것이오. 서라벌 낭산 남쪽에 나를 묻어주시오.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선덕의 말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선덕은 김춘추와 김유신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그대들을 믿고 가니 신라를 굳건히 하여 주시오. 예, 목숨을 다하여 지킬 것입니다. 선덕은 예언했던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은 선덕이 미리 말했던 대로 낭산 남쪽에 묻고 소박하게 왕릉을 꾸몄습니다. 백성들은 지혜롭고 너그러우며 강한 의지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여왕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덕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안 되어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아빠.